국민의힘 대표의 김기현 5선 의원이 8일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52.93%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를 기록했습니다.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체 선거인단 83만 7,236명 중 46만 1,313명, 투표율 55.1%가 당대표 선거의 투표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고위원은 김재원 전 의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조수진 태영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관심사였던 천하용인이라 불리는 이준석 계열의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등이 출마했으나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청년 최고위원회는 친윤석열계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에서 친윤석열계가 전원 당선이 되어 국민의힘과 정부 간의 당정체제가 완전한 합의체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달 28일 보도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BI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또 이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들이 이곳에서 하려는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FBI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물학적 위협의 위험성, 그리고 그것들이 악인이나 적대국, 테러범, 범죄자같이 악한 손에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6일 보도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던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 현지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유출됐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해 이 같은 내용의 비밀 정보 보고서를 백악관과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보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핵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경우 생물학 분야를 포함한 미국 내 각종 국립연구소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분석 측면에서 미국 내 상당한 권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부가 코로나19의 기원을 중국 연구소 유출로 판단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명확한 결론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 26일 보도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정보 당국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일부는 한쪽으로 결론 내렸고 일부는 다른 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선 정보 당국으로부터 나온 최종적인 답은 없다며 다수는 그들이 확신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 정부는 미국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에 반박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FBI 같은 정보 부문이 과학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기원 규명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과학과 사실을 존중하고 코로나19 기원 규명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TV입니다. 다보나였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잠자기 등 좋은 수면 습관 5가지만 지켜도 수명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28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의대와 이스라엘 디콘세스 메디컬 센터 공동 연구팀은 미국 심장학회 연례회의에서 2013에서 2018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국립건강통계센터가 실시한 전국건강 인터뷰 조사 참여자 17만 2천 명의 수면 습관과 사망 관계를 분석,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좋은 수면 습관으로 하루 7에서 8시간 잠자기, 중간에 깨지 않기, 일주일에 2번 이상 잠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일주일에 5일 이상 잠잔 후 충분히 쉬었다고 느낄 것,
숙면을 위해 약을 먹지 말 것 등 5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어 각 습관을 1점씩으로 해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이들 중 4년의 추적 기간에 사망한 사람은 8,600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그간의 수면 습관이 특정 질병 등으로 인한 조기 사망에 기여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이어 음주,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질환 등 사망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한 다음 수면 습관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수면 습관 5가지를 모두 지켜 5점인 사람은 0에서 1점인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30% 낮았으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21%, 암 사망 위험은 19%, 그 외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40% 낮았습니다. 이 시험 결과 연구팀은 좋은 수면 습관 5가지를 모두 따르는 사람을 5점으로 설정한 후 전혀 따르지 않거나 한 가지만 따르는 사람이 0에서 1점보다 남성의 경우 기대 수명이 4.7년 늘어나고 여성은 2.4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일본 한 사찰에 있는 인어 미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5일 미국 과학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일본 쿠라시키 예술과학대 연구진은 한 인어 미라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연구 프로젝트를 1년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인어 미라는 사람 손으로 만든 조형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17세기 에도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인어 미라는 오카야마현 아사구치시 한 사찰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몸길이는 약 30cm이며 머리에는 이빨, 손에는 손톱도 있고 하체에는 비늘도 보입니다. 함께 보관된 문서에는 인어가 일본 남부 고치현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걸렸다고 쓰여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2월 초 사찰 관계자들의 허가를 받아 인어 미라를 가지고 X선과 CT 검사,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전자현미경, DNA 분석 기술 등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마침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인어 미라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기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고기 같은 하체는 비늘 모양 등에서 민어 특징이 확인됐었습니다. 상체에는 하체와 다른 별도의 비늘 모양 무늬가 확인됐습니다. CT 검사로 확인해보니 복어과 물고기가 갖는 작은 가시가 보였다고 합니다. 몸의 단면을 보면 두개골은 없고 몇과 천, 종이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치 부근에는 솔잎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턱에는 안쪽으로 굽은 강한 이빨이 있습니다. 뼈의 형태로 보아 육식성 어류로 보이지만 비슷한 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늘에 대해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인어 미라는 1800년대 후반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확인된 인어 미라는 이번이 13번째라고 합니다. 일본 오카야마 민속학회는 일본인들에게 인어는 친숙한 존재로 병을 예언하는 등 각지의 전설이 남아있다. 인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으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수많은 의혹과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신고들에 쌓여 있었던 JMS 교주 정명석의 비행이 가까스로 공개돼 일명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로인 나는 신이다가 방송되어 사회의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제하의 나는 신이다를 통해 기독교 복음선교의 JMS 총재인 정명석의 추악한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넷플릭스는 3일 신을 사칭한 4명의 사교의 교주들과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 칭한 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의 사교주 실체와 그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1화에서는 정명석 총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홍콩 출신 메이플이라는 여성의 폭로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얼굴, 목소리를 직접 모두 공개한 채 인터뷰에 나선 메이플 씨는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며 눈물로 피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3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었습니다. 폭로를 앞두고 메이플 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들로부터 미행을 당했으며 폭로를 만류하는 이들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메이플 씨의 동의로 공개된 사건 당시 녹음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명석은 흐느끼며 대답조차 못하는 메이플 씨를 향해 꽉 껴안아줘.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거 같아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메이플 씨는 인터뷰에서 너무너무 변태적이었습니다. 더러웠다며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거 도대체 뭐냐고라고 말하며 울부짖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명석은 신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를 쳐다봐, 하나님? 하나님까지 볼 필요 없잖아. 1945년이나 1946년생에서 메시아가 결정된다. 내가 45년생이야 라며 신을 자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프로에 따르면 과거 정명석은 이렇듯 자신을 신 또는 메시아라 칭하며 젊은 여성들을 자신의 신부인 스타로 뽑아 관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성추문을 일으켰다는 게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이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1999년 JMS를 탈퇴한 목사들의 진정서에 따르면 정명석이 1만 명의 여성을 성적 관계를 통해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하늘의 지상 명령이라고 주장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렇듯 다큐멘터리 1부에서 3부까지 정명석의 과거 성범죄 행각 및 도피 전력과 피해자들의 증언, 해외로 도피한 그를 붙잡기 위한 일반인으로 구성된 반 JMS 단체인 엑소더스의 고군분투 등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후 엑소더스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붙잡혀 정명석은 지난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명석은 출소 후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중간간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명석이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후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명석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전혀 세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JMS 측은 지난해 10월 4일 정명석이 구속된 당시 입장문을 내고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이후의 수사나 재판에서 계속 다투게 된다며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사항들이 많으며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갈 우려도 없는데 영장을 발부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선교회와 정명석 총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향후 진행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JMS 측이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이번에 어렵게 공개된 것입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MS 측이 문화방송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JMS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지난달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에 따라 대검찰청에 보고돼 지난 6일 대검찰청 주최 지검장 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진동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정명석에 대한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카페나 일반 커피숍에 가셔서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혹은 콜드브루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콜드브루 커피는 어떤 맛일까? 하고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몸 상태가 피곤하거나 속이 좋지 않은 날이 있으시죠? 이럴 땐 콜드브루를 선택하시는 것이 정석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나 잠에서 깨려면 우리 몸에는 카페인이 필요하죠. 2018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커피 한 잔당 카페인 함량은 일반 아메리카노는 평균 125mg이고 콜드브루는 평균 212mg으로 콜드브루가 더 높았습니다. 콜드브루 제조 방법은 커피 원두를 찬물에 오랫동안 우려서 만들기 때문이죠. 또 콜드브루는 아메리카노보다 산성도가 낮아서 위에도 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분들에게도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커피를 오래 가열할수록 산성 성분이 발달하는데 뜨거운 물로 내리는 아메리카노와 달리 콜드브루는 찬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토머스 제퍼슨대 화학과 니니 라오 교수는 산도가 낮은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다크로스트로 만들어진 콜드브루가 최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말고 콜드브루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상 최정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싸이 방송된 KBS ETV 부르의 명곡 596회에서는 KBS 공영방송 50주년 특집으로 43년간 KBS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았던 고 송혜가 메타버스로 고 송혜의 목소리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방송에는 디지털 기술인 AI로 복원된 고 송혜가 깜짝 등장해 기쁨과 그리움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송혜는 신동엽, 김준현, 이찬원 등 3MC와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날 고 송혜는 영원한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르의 명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찬원이 잘 지내고 있었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고 송혜는 KBS 공영방송 50주년 축하하는 자리라는 김준현의 말에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KBS가 되길 바라겠다라며 덕담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0살 생일 잔치에 노래가 빠질 수 없지라며 자신의 노래 내 인생 딩동댕을 이찬원과 함께 불러 오랜만에 듣는 고 송혜의 노래로 모두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김준현은 오랜만에 선생님 노래 들으니까 반갑다. 흥은 여전하신 것 같다. 노래 연습을 하신 것 같은 게 노래 실력이 더 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고 송혜는 KBS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찬원에게 더 듬직한 청년이 됐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원 없이 찬란하게 빛이 난다고 했지? 내 이름 뜻처럼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가요 많이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수가 되거라라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방청객과 시청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저 때문에 즐거우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KBS가 60년, 70년, 그리고 80년까지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저 재미만이 아닌 시청자와 함께 공감하며 오랜 벗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신동엽 씨, 김준현 씨, 그리고 찬원 군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면 발에 땀이 나도록 달려라라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 송혜는 내 인생 목표는 딩동댕으로 남는 것이었다. 여러분 인생도 모두 땡이 아닌 딩동댕으로 남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라며 마지막 인사를 마쳤습니다. 신동엽은 이렇게라도 송혜 선생님을 뵐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벅차오른다. 송혜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 김희연이었습니다.